구질막을 집어삼킨 불길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매캐한 용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백성들의 터전을 보며 이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죠. 그가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도승지의 아들 임제의 앞이었습니다. 멱살을 틀어진 이열의 손에 실린 힘은 그가 느낀 혐오의 크기와 같았습니다. 웃음이나? 너희 가문의 사리사욕 때문에 저 많은 사람이 죽음 목전에 있었는데 이열의 일갈은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임제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열의 서슬 퍼런 눈빛을 받아낼 뿐이었죠. 하지만 이열의 분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나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고통을 딛고 세운 권력을 정당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화려한 도성 한복판에서 가장 낮은 곳의 생명이 불타 없어진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대나무 숲에 날카로운 검기가 공기를 가릅니다. 임제인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제 키보다 높은 대나무들을 베어 넘겼죠.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내린 잔혹한 명령과 그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은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그 지독한 역설이 임제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휘둘러진 칼 끝에는 갈 곳 없는 분노와 자기 혐오가 맺혀 있었죠. 은조를 향한 연무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몸담은 가문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그를 옥죄어옵니다. 베어넘긴 대나무들이 바닥에 나뒹굴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습니다. 너를 죽이려 한 것이 결국 나였단 말이냐.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고백이 피마처럼 비릿하게 입안을 맴돕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도리어 그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면 그 마음을 여전히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려오는 밤입니다. 임사영의 집무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황과 대군의 분노를 전해 들으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죠. 그에게 인명이란 권력이라는 거대한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임제이의 흔들림은 그에게도 예상 밖의 변수였습니다. 아비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던 순종적인 아들이 한 여인 때문에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이 대업을 망쳐서는 안 된다. 임사영의 나지막한 독백은 아들을 향한 경고이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은조라는 존재가 아들의 약점이자 동시에 이열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날임을 간파했습니다. 비틀린 욕망은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위해 자식의 마음까지 이용하는 비정한 아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숨을 막히게 하죠.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임사영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입니다. 이열과 임제이, 이 두 남자의 길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열은 백성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느끼는 왕족의 품위를 보였고 임제이는 가문의 그늘 아래서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멱살을 잡혔던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결코 메울 수 없는 심연을 보았죠. 이열은 제2의 눈에 비친 자책을 보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 여겼으니까요. 반면 제이는 자신을 경멸하는 이열의 시선을 보며 묘한 열등감과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대군이 어찌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자의 고뇌를 알겠냐는 원망이었죠. 두 남자의 대립은 이제 한 여인을 향한 연정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비극적인 충돌 속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정의를 외치는 분노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집착 사이에서 말이죠. 불길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은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광경은 은여로서의 신념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약재를 골라내며 은조는 다시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열의 분노도 제이의 자책도 은조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병자들과 굶주린 아이들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은조는 이 거대한 불행의 배후에 임시 가문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연모하는 이열이 위험에 처할까봐, 그리고 가족들이 다칠까봐 그녀는 분노를 삼켰죠. 하지만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을 준비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의녀로서 할 수 없다면 길동으로서 갚아주리라. 어둠 속에서 은조의 눈빛이 길동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변해갑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에게 맞서기 위해 그녀는 다시 백정탈을 만지작거립니다. 성박 구질막은 이제 불길이 아닌 역병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와 신음이 가득한 그곳은 산자들이 기피하는 저승의 입구와도 같았죠. 모두가 도망칠 때 은조는 홀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약재도 부족하고 도움의 손길도 끊긴 채 은조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은조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대군의 복색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차림으로 나타난 이열이었죠. 은조는 경악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면서 겁도 없이 이래요? 당장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은조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웃어 보였죠. 그의 눈에는 역병의 공포보다 홀로 고군분투하는 은조를 향한 안쓰러움이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사지로 몰아넣고 홀로 안전한 거래 머물 대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무모한 방문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책임감일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에서 두 사람의 재회는 애달프기만 합니다. 은조는 떨리는 손으로 이열의 얼굴에 하얀 입가리개를 묶어주었습니다. 행여나 그가 험한 병이라도 옮을까봐 매듭을 묶는 손길에는 간절한 기도가 실렸죠. 가까이 마주한 두 사람의 숨결이 입가리개 너머로 섞여듭니다. 은조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열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너랑 있으면 자꾸 겁을 상실하는데. 그의 대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죽음조차 뛰어넘은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은조의 곁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남자의 진심이었죠. 은조는 그의 무모함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불길이 앞을 가로막아도 늘 자신을 찾아내주는 이 사람.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는 무겁고 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연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일수록 사랑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틋한 순간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시청자들의 가슴은 더욱 아릿해집니다. 고된 치료가 잠시 멈춘 깊은 밤, 두 사람은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죠. 먼 하늘을 바라보던 이열의 손이 슬그머니 은조의 손등 위로 다가갔습니다.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살짝 맞닿는 순간 은조는 심장이 헛는 듯한 떨림을 느꼈고 이열의 얼굴에도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병과 방화, 권력의 암투로 얼룩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얻어낸 찰나의 평화였죠. 이열은 이 짧은 시간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군이라는 신분도 종사관의 임무도 잊은 채 그저 한 여인을 연모하는 사내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 이런 걱정 없이 연등을 날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열의 물음에 은조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상 너머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살벌한 음모의 눈길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불행한 전조가 찾아오는 법이죠. 당신은 이들이 꿈꾸는 평범한 행복이 과연 허락될 것이라 믿으시나요? 두 사람의 애틋한 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삿갓을 눌러쓴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인재이였죠. 자신은 죄책감에 시들어가는데 이열과 은조는 역병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2의 심장을 비틀린 질투로 가득 채웠습니다. 대군 마마께선 참으로 한가하시군.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곳에서 연애질이라니. 제2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에는 뼈뼈 아픈 조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조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할 용기는 없으면서도 이열이 은조의 곁을 지키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흑검으로부터 전달받은 길동이 살아있다는 서신이 꽉 쥐어져 있었죠. 제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이열을 파멸시키기 위해 폭로할 것인가. 질투의 눈먼 사내의 선택은 종종 이성보다 앞서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제2의 눈동자가 이들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편 포도청 지하의 비밀스러운 방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강윤복과 대추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살피고 있었죠. 그것은 도적길동, 즉 은조와 관련된 수사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열의 명을 받은 그들은 길동의 정체가 은조임을 가리키는 모든 단서를 없애야 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는 날엔 마마와 그 여인 모두 끝장이다. 강윤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장함이 가득했습니다. 종이들이 화로 속으로 던져질 때마다 붉은 불꽃이 일렁이며 진실을 삼켰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열의 사랑이자 동시에 이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버린 종이재들이 허공으로 흩날리는 순간 제2의 추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 지우려 할수록 흔적은 더 선명해지기도 하죠. 과연 그들은 임재희보다 먼저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까요? 화로 속 불길이 꺼져갈수록 다가올 운명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임재희의 집무실 창살, 새로 흑검이 쏜 화살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화살에 묶인 연통에는 제이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적혀 있었죠. 길동놈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도적 길동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길동이 이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이는 아직 그 길동이 자신이 연모하는 은조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열이 도적과 내통하며 가문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뿐이었죠. 제이는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 이열을 무너뜨릴지 고민하며 대나무를 베어 넘겼습니다. 질투와 증오로 얼룩진 그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남자의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이는 은조와 함께 있는 이열을 찾아가 잔인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열의 보는 앞에서 은조를 제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며 소유욕을 과시했죠. 놈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 거 보니 길동이 대군마마에게 몹시 소중한 자인가 봅니다. 제이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열이 도적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이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열은 제이의 품에서 괴로워하는 은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은조가 길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불꽃 튀듯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제이는 은조를 인질 삼아 이열의 정치적 약점을 잡아채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연적을 압박하는 제이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열과 은조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소중한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영혼이 바뀌었을 때 서로가 대군이고 도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사이였죠. 이열은 은조가 왜 백정탈을 써야만 했는지 그녀의 아픔을 몸소 느꼈고, 은조는 화려한 대군이라는 자리 뒤에 숨겨진 이열의 고독을 보았습니다. 제이는 두 사람 사이의 이 깊은 유대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열이 도적을 이용해 정치를 한다고만 의심할 뿐 그들이 영혼까지 나눈 동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저 때문에 대이 다치는 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은조의 눈빛은 이열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몸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영혼에 새겨진 이해와 연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아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 두 사람. 세상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더욱 꽉 맞잡아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열은 강윤복을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엄중히 명했죠. 길동에 관한 모든 일은 함구시키고 자네가 뒤를 봐주게. 이것은 대군으로서 내린 마지막 명령이자 은조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은밀한 공조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제의 지시를 받고 강윤복의 뒤를 쫓던 군사들이었죠. 제이는 강윤복에게 다가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압박을 가합니다. 마마의 명을 받드는 것보다 법도를 지키는 것이 종사관의 도리 아닌가. 강윤복은 흔들리는 눈빛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제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열이 길동을 지키려 할수록 제이는 그 소중한 것을 망가뜨려 이열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지키려는 자의 침묵과 파헤치려는 자의 도발이 부딪히는 순간 당신은 이 위태로운 침묵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어둠 속에서 진실의 꼬리가 조금씩 잡히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열과 은조가 함께 있는 장소를 덮친 그는 보란듯이 은조를 끌어안으며 이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길동의 놈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 거 보니 그놈이 대군마마에게 몹시 소중한 자인가 봅니다. 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길동이 단순히 이열의 정보원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열의 가장 연약한 곳, 즉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이열은 제이의 손에 붙잡힌 은조를 보며 살기를 띄었지만 은조는 눈빛으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는 순간 모든 비밀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이는 그들의 짧은 눈맞춤조차 참을 수 없다는 듯 은조를 더욱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사랑을 인질로 삼아 권력을 찬탈하려는 남자의 광기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열은 은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대군의 직위마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삼각관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어지기 직전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이열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은조의 곁에 머물수록 제이의 칼날은 더욱 정교하게 은조의 목을 겨눌 것임을 알았죠. 은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열은 청나라행을 결정하고 강윤복에게 뒤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부재가 은조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것이라 믿으며 말이죠. 은조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작거리를 걷고 함께 연등을 날리며 소원을 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나랑 있으면 자꾸 겁을 상실한다더니 정말 겁없는 짓만 골라 하시는군요. 은조의 농담 섞인 말에 이열은 그저 슬픈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데이트임을 꿈에도 모르는 은조는 이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이별의 그림자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민서로 찾아온 강윤복의 표정에서 은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강윤복의 손에 들린 이열의 서신. 떠나요? 어디로요? 은조의 떨리는 물음에 강윤복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청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조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겨진 상실감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죠. 이열은 멀리 청나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등을 날리며 환하게 웃던 은조의 모습이 환영처럼 아른거렸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말, 여러분은 이 잔인한 배려를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은조는 이열이 남긴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온전히 누릴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또 다른 비극을 그녀의 등에 엎여주었으니까요. 이열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해민서마당으로 홍대일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의식을 잃고 늘어진 은조의 아버지 홍민직이 엎여 있었죠. 은조야? 아버지가 이상하다. 대일의 절규의 은조는 넋이 나간 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아버지,
가문의 몰락 속에서도 은조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민직의 안색은 이미 죽음의 빛이 완연했고 맥박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사영의 압박과 제2의 추적 속에서 아버지는 홀로 가문을 지키려다 끝내 쓰러지고 만 것이죠. 은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침을 꺼냈지만 흐려지는 시야 때문에 초점조차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떠나갔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버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절벽 끝에 선 은조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무너져 내리는 기둥을 붙잡고 은조는 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리는 은조의 등 뒤로 차가운 그림자가 그리웠습니다. 이열이 떠난 것을 확인한 임재희가 군사들을 이끌고 해민서를 포위한 것이죠. 그를 지켜줄 지붕은 이제 없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문의 죄뿐이다. 제2의 명령 아래 군사들이 해민서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은조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문을 막아섰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임사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홍민직에게 역모의 죄를 씌워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려 했습니다. 이열이 청나라로 떠나며 만들어준 방패는 제2의 광기 어린 집착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의녀로서가 아니라 다시 길동으로서 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떠나간 연인이 돌아올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나는 도끼서린 은조의 눈빛. 당신은 홀로 남은 이 여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으시나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해민서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은조는 아버지가 잠든 방 머리맡에 앉아 이열과 함께 날렸던 연등의 잔해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열이 직접 쓴 작은 소원 문구가 적혀 있었죠. 너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내일을 꿈꾼다. 은조는 그 문구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검은 복색과 백정탈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자 사랑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성 밖에서는 임재희의 군맛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궐 안에서는 임사영의 음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민서 담장 너머로 누군가 던진 의문의 화살이 기둥에 꽂혔습니다. 화살에 묶인 쪽지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적혀 있었죠. 은조의 눈이 커지며 서둘러 탈을 쓰는 순간 구해의 막이 내립니다. 이열은 정말 무책임하게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홀로 남겨진 은조의 도적질은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의 사투가 되어 시작됩니다. 다음 회 피바람 속에 피어날 도적의 꽃을 기대해주세요.